예, 문화와 관광 3주차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세 번째 동영상을 시작하면서 출석 확인용 리포트를 내겠습니다. 출석 확인용 리포트는 출석 점수에만 반영이 됩니다. 첫 번째 시간에 얘기를 했듯이 이번 주부터는 수강 정정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제출 기간이 일주일 이내로 줄어듭니다. 또 안 들릴 수가 있죠. 출석 확인용 리포트는 출석에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수강 정정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기간이 줄어드니까 그 날짜에 제출을 하시기 바라고, 그거에 관해서 어떠한 이메일에도 답하지 않겠습니다. 개강 초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출석 확인용 리포트는 뭐냐면, 여러분 교재 12페이지에 보면 문화는 자연이 인간에게 베풀어준 혜택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고안물이다. 이거는 문화의 어느 성격의 관계가 되느냐. 초성을 가리키면 치읓, 지읒, 시읒, 그 세 글자 써내시면 됩니다. 12페이지 상단에 있죠. 예, 이 정도 했으면 됐고, 이것조차도 안 내면 뭐 출석 아닌 걸로 하는 거죠. 자, 축적이 된다는 건 쌓인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설명을 처음에 해보면서 이 말이고 저 말이 똑같은 말이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문화인류학과 그 문화의 성격 그거에 관한 책을 봤는데, 복잡해요.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할 수는 있으나 굳이 그것까지 알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관광은 실용학문이에요. 실용학문. 우리는 물리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화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생물학을 하는 것도 아니죠. 순수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죠. 사회과학의 본질은 이해를 하고, 그게 학문이고, 그 학문을 하는 이유는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기는 해요. 근데 관광의 관점에서 설명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될 것 같아요. 문화의 축적성 쌓여간다는 얘기죠. 문화의 축적성 밑에서 셋째 줄 두 번째 패러그래프죠. 현대 문화는 20세기 이후 갑자기 출현한 것이 아니라 그 전 시대부터 이어져 오는 계속적인 지식과 기술이 축적 쌓여진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동계 올림픽을 했죠. 거기서 스피드 스케이팅인가 그런 쪽에서는 거의 휩쓴 나라가 있죠. 노르웨이였어요. 와, 쟤네는 무슨 뭐 선수촌이 따로 있나? 세계적으로 이렇게 선수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 이 공산국가 몇몇 나라하고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선수촌이 있지는 않은 것 같죠. 우리는 그 메달을 따는 거에 목표, 세계 메디 그거에 하느라고 그랬는데, 다시 가서 노르웨이는 따로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금운동 다 땄어요. 왜 그럴까? 쉽게 말하면 걔네는 겨울에 다 언대요. 그래서 스케이트 타고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니까 쌓이겠죠. 그 기술이 쌓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축적성의 문제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집에서 엄마한테 물어보고 아빠한테 물어보고 선생님한테 물어보죠. 학교 가서는, 대학에서도 교수님이나 아니면 학생 상담센터 가서 상담을 하죠. 그 사람 뭐 다 알아? 난 다 알아?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담을 받았다고 그래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차이가 뭔데요? 그 사람의 경험을 듣고 나의 생각을 합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인사말처럼 학생이 나갈 때
아니, 그래, 열심히 해. 저도 습관적으로 그런 인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살던 시대는 열심히 하면 성공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열심히의 의미가 뭘까 막 고민을 했죠. 근데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열심히 하면 성공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지금은 똑같은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최근 들어서는 미술관에 간 적이 없어요, 제가. 근데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대학교 4학년이요. 군대 갔다 오고 지금 집에 있어요. 동영상으로만 그 아이도 수업을 하죠. 씨발 걔는 좋대요. 학교 안 가고 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지 하고 싶은 거 뭐 하냐고요? 내가 보면 거의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름대로 뭐 자격증도 하나씩 갖춰 나가고 있고 뭐 별 타치를 안 해요. 잘해서 타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인생은 그 아이 거니까 그 아이가 만들어 나가는 거죠. 저는 조언을 하는 거죠. 요즘은 주로 많이 하는 얘기가 이제 뭐 한 3년 전부터 제가 그 주식에 관해서 우연찮게 엄마 주식 사주세요 하는 책 제목만 보고 아니 엄마 주식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공부를 하고 올 초부터인가 우리 아들하고 야 이거는 해야 된다 너네 세대는 그러면서 책도 던져주고 했죠. 그래서 그 아이도 해요 조그맣게.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근데 거기서도 그거 사라 그거 팔아라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내가 보는 관점을 얘기해주고 그 아이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저도 그 아이한테서 배울 수도 있고요. 그 아이한테 전해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여러분하고도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은 이 강좌를 개설하고 내가 생각하는 바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거는 무조건 안범용을 따라하는 거는 망해요. 또 안범용이 사기꾼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틀린 말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판단에는 이것이 옳다 알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그 판단을 듣고 가감 비판적으로 사고를 하는 거죠. 과연 그럴까?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지? 어떻게 해나가야 되지? 그 고민을 하려는 거예요. 제일 멍청한 사람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했던가요? 모르겠어요. 1학년 수업을 할 때는 제가 첫 마디가 그거거든요. 집에서 엄마 아빠 말을 이거 개무시해라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아빠를 무시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려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엄마 아빠 말을 따라 들으면 문화의 축적성 그대로 발전이 안 돼요. 미술관에 간 얘기는 왜 했냐면요. 최근 들어서 미술관 우리 아들이 중학생 때요. 미술관에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내가 아는 그림은 캔버스에다가 뭐 유화 물감을 칠하든 수채화 물감을 칠하든 그림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보니까 뭘 갖다 붙였더라고. 내가 아는 기준 그건 공작이지 회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회화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러는 거에서 여기다 뭘 붙이면 어떨까? 대박이죠. 심지어는 그 사람 이름을 이러는데 마릴린 먼로 사진을 스크린으로 인쇄하죠. 그리고 다 펼쳐놨죠. 그런데 대박 났죠. 초현실주의라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게 문화예요. 아까 한 얘기하고 반복이 돼요. 뭐냐면 관광에서도 이렇게 사람이 즐기더라. 그걸 그대로 하면 망해요. 늘상 하는 얘기죠. 올해는 꽃이 피는 줄도 모르고 지나갔지만 봄에는 하동 벚꽃놀이 가고요. 여름에는 해수욕장 가고요. 가을에는 단풍놀이 가고요.
늘상 하던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기 어려우니까 단가를 낮추죠. 우리는 15만 원, 우리는 14만 9천 원, 우리는 니네 그래 우리는 14만 7,500원. 계속 내려가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제가 늘상 예로 드는 거거든요. 그 코레일에서 하는 3박 4일에 300만 원인가 400만 원을 그 침대칸 열차 초특급으로 다니거든요. 예약하려면 6개월 걸려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거기에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했었던 것 같아요. 여행사 그것도 꽤 오래됐어요. 산을 등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이 이렇게 있으면 부산 출발해서 그 주차장에 쓰는 거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똑같은 길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골치 아프게 그러지 말고 주차장에 여기가 있으면 뭐죠? 저기가 뭐더라? 마이산 같은 경우요. 주차장이 여러 군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놓고 올라갔다가 사람들은 내려오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타냐고요? 관광버스가 이쪽으로 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관광버스가 이쪽으로 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그거 해가지고 고해의 고여행사는 대박 났던 것 같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축적성이라는 거는 쌓이는 걸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거는 쌓이는 것만 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것에 변화를 주는 거죠. 변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밀키트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식당에서 계속 영업 정지하라고 그러고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막 난리를 치니까 배달도 안 되잖아요. 스파게티는 배달하면 불어서 그 어디 먹겠냐고. 그래서 저희도 배달을 많이 시켜서 먹습니다만은 불어와요. 근데 어떤 집은 면 따로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건 조금 나아요. 근데 그 주인도 고민을 했겠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밀키트를, 요즘은 그 밀키트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것도 무슨 그 플랫폼이 있나 봐요. 창업 문의가 무지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면 기존에 있는 거에서 변형을 시켜서 계속 쌓아 나가면 그러면 성공하는 거죠. 근데 그 변화를 두려워하면 힘들어요. 요즘 하고 있는 게 또 구독 문화죠. 신문을 구독하고 잡지를 구독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니죠. 면도기도 구독을 해요. 뭐냐면 이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면도기를 사더라. 일주일에 한 번 사더라. 매 주일마다 배달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요즘 어떤 구독 문화도 있냐면 여성 의류요. 정장을 포함한 여성 의류도 구독을 해요. 얼마를 내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여성 의류를 보내요. 한 3벌을. 반드시 그 중에 한 벌만, 처음에 회원 가입을 하면 자기의 신체 사이즈 집어넣고요. 자기 아까 좋아하는 스타일도 집어넣고요. 그 다음 좋아하는 색깔도 집어넣죠. 그러면 그 회사는 그거에 맞춰서 3벌을 보낸답니다. 옷을 3벌. 근데 조건이 반드시 그 중에 한 벌만 취하고 나머지 2벌은 반환. 그렇게 하는데 대박이에요. 그 2벌을 반환하고 한 벌만 취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회사는 또 그걸 분석을 하는 거죠. 이 손님은 어떤 걸 좋아하는, 그걸 데이터베이스화 만드는 거죠. 요즘 구독 문화는 엄청나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기존의 사람들이 어떤 걸 구매하는 거에서 그런 문화에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럼 무궁무진해.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관광 상품을 어떻게 구독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니까 회원을 가입을 시키고 그 사람의 특성, 성향, 선호하는 관광지 그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그러면서 추천하는 거죠. 물론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죠. 인공지능도 들어가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걸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잡한 데를 좋아하나 한가한 데를 좋아하나, 이 사람은 주말에 가는 걸 좋아하나, 그러면서 그런 사람 가격은 비싸겠죠. 근데 의외로 가능성은 있어요. 처음에 옷을 구독한다고 그럴 때 미쳤다. 옷은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입어도 보고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구독하는 시대인데 여행 상품이라고 구독하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이 중에 누가 그거 창업하려면 해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안 가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화의 축적이라는 거예요. 쌓인다는 얘기는 내가 거기다가 더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의 속성은 쌓이면서 발전한다는 얘기인데 쌓인 상태에서 안 가. 그 왜냐하면 인류학에서, 문화 인류학에서도 보세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사회적 동물이냐고요? 원시시대에 혼자 살면 사냥하기가 쉽지 않죠. 앞에 토끼 잡으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호랑이가 와서 왕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러면 뒤지는구나. 야, 내가 할 때 너 뒤에 있어. 2인 1조로 다니겠죠. 그래도 그닥 성과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숫자가 늘어나죠. 덤바의 수라는 거 보면 30명인가 됐을 때 가장 이상적인 그룹이 된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그 학자의 주장이죠. 그 정도 되니까 그러면 그 다음 한쪽에서 몰이가 가능하다는 거죠. 우 그러고 동물이 놀라서 가게. 그러면 한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냥을 하는 거죠. 그게 축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이 과목 저 과목 그런 데서 들은 걸 가지고 축적이 된 상황에서 나만의 아이디어를 거기다 얹어 넣는 거죠. 얹어 넣는 거예요. 다른 아까 텐센트 얘기도 했잖아요. 카카오 하는 거 보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걔네가 뭐죠 페이하는 것도 그렇고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자꾸 이 코로나 시대에 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보면서 어떻게 갈까? 그 축적해서 위에 쌓을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기본이 뭐냐 하면요. thinking, 생각.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저렇게 하면 안 될까? 그것에 관해서 고민하고 그것과 관련된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연속극도 보고. 저는 요즘은 연속 TV를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보죠. 안 보는 게 아니라 못 봐요. 근데 옛날에 연속극을 볼 때는 야 저런 거를 상품으로 만들면 안 될까? 예를 들어 연속극 중에는 부유층, 상류층 얘기 막 나와요. 쟤네들은 저런 걸 하는구나. 그럼 저런 거 중류층에다 저런 걸 경험하게 해주면 안 될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가지고 여행사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런 아이디어도 얘기해주고요. 대체로 반응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수는 성공했던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어쨌든 창조성, 공유성, 학습성, 축적성까지 하는 걸로 하고 추석 확인용 리포트는 기간 내에 제출하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남들 하는 거 이렇게 보고 짜증내지 마요. 근데 짜증나요. 저도 마스크 안 쓰는 사람은 화나고 짜증내지 말고 조금씩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보는 습관.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드는 시간들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화와 관광 3주차 세 번째 마지막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야죠. 안녕.